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이 브렌트포드전에서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냐, 아니 손흥민 왜 믿기만 하고 있냐, 손흥민 왜 이렇게 슈팅을 못하냐 등등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해줄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축구가 굉장히 재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한 분석가의 영상인데요. 그 분석가는 손흥민의 공격력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 클루셉스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T4IRL이라는 채널에서는 Why Tottenham will be fun to watch this season, 이번 시즌에 토트넘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적인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물론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상대 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도 토트넘을 굉장히 재밌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술이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이 왜 지난 경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영상 보시죠. The ball's on the right hand side. What you'll often get is the right hand side will overlap over here, so you leave the opposite forward on their own isolated. So these guys will push over and get a bit more narrow, want to overload everything on one side of the pitch, so that they're then free to sneak in at the back post to score. So lots of goals scored by this player when they're isolated at the back. 자, 지금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오른쪽으로 공이 왔습니다. 스킵에게 공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공이 있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몰리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상대 팀 역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방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메르송, 클루셉스키 등의 선수들이 가끔은 포지션을 바꾸기도 하고, 스킵이 직접적으로 또 에메르송의 자리에 갈 때도 있고 하면서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끊임없이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시선이 끌렸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 뒤쪽으로 살금살금 들어올 수 있으면은 이 공을 그대로 손흥민한테 연결해서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사실상 이 왼쪽에서 공이 아무리 돌아도 손흥민한테 전달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말이죠, 이 다음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Brentford. Well, what you want really is a really fast outside right who can go that way and that way, and so defenders don't know how to defend them, because then they can't double up. They have to have 1v1. And if you 1v1 with this guy here and he takes you to the line here, suddenly everyone can start running back to try and defend against that. Then your number 9 has to be here to try and push them backwards. And as you do this, you create space between lines of defense and midfield. 자,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반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장면에서 손흥민이 왼쪽, 히샬리송이 중간,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클루셉스키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이 수비 이선들도 지금 수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둘러싸일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문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택할 때,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공을 갖고 이 사이드라인으로 돌진을 할 때 이 선수들이 들어오는 히샬리송을 막기 위해서 이 수비진들 역시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비진들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은 중간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중간에 생긴 공간을 메디슨이라던가 스킵 등의 선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클루셉스키의 공이 메디슨한테 향하게 되면 메디슨 역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있던 공간에서 이 공이 넘어가서 왼쪽에서 이렇게 골이 터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 중간에 있는 메디슨에게 공이 전달이 된다면 손흥민 역시 안쪽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그 공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겠죠. 핵심은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을 결국에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클루셉스키가 만약에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 중간으로 공이 움직이고 이 중간으로 움직인 공이 다시 한번 왼쪽으로 넘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살펴보면요, 클루셉스키가 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클루셉스키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 손흥민에게
이 찬스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루셉스키가 뭐 약간 망한 크로스로 올렸던 이 공이 손흥민한테 흐르게 되었고 아무도 손흥민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었죠. 손흥민 선수는 이 상황에서 슛을 차 넣었고 이게 아쉽게도 골이 되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이 상대방이 클루셉스키를 주목하고 있을 때 골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해외 전술 분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조금 더 사이드 쪽으로 가져가 줘야 이 공간이 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손흥민 역시 동일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손흥민 역시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중간으로 슛을 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수비수가 막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이나 아니면 우도기한테 공을 전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공간을 사실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손흥민 역시 공을 달고 이 측면으로 빠져줘야 하는 이 윙어의 역할을 가끔씩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할 때마다 생기는 이 중간의 공간에서 메디슨 혹은 스킵, 히샬리송 그리고 반대쪽에 클루셉스키에게 골 기회가 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루셉스키가 바깥쪽으로 빠져줘야 하는 것처럼 만약에 클루셉스키가 골 기회가 있으려면 손흥민 역시 바깥쪽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아니라 페리시치가 이 자리에서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페리시치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이 두 개의 옵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옵션이 다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수를 막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흥민 역시 만약에 조금 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팀에게 조금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의 자리에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 역시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서 버텨줘야 하는 역할, 피지컬로 부딪혀줘야 하는 역할 등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좀 히샬리송의 우당탕탕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토트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 그것만큼은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확실한 지원을 받아서 이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확실하게 에이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 그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친구 클루셉스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전술을 좀 더 잘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